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포근한 봄 햇살 속 화사한 봄꽃이 세민한 걸까요? 대기의 건조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장 7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 각별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봄비는 오늘 밤부터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은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6도, 포항은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안동 22도, 포항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비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 드러나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2년 반 동안 훈련이 중단된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와 합의를 이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전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둘러싼 논란이 주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장기면 주민들은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정신적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집회를 이어갔고 훈련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훈련 중단 2년 반 만인 지난달 30일 국방부는 수성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주간의 해병대 편제화기 사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사격훈련 역시 국방부와 반대대책위 간 합의하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재개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역 자생단체인 장기면 개발자문위원회는 국방부가 전체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훈련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반대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잃은 단체라며 이번 양해각서를 철회하고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몇몇 사람의 반대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격을 재개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훈련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가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의 동의를 얻은 반대대책위원회와 체결한 만큼 대표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장기면 전체 33개 마을 중 약 80%에 이르는 27개 마을의 이장이 반대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번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우리 이장들과 몇 차례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의논해가지고 결과에 나온 게 이제 3주까지나 허용해주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거기 때문에 그렇지. 사격훈련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주민 갈등으로 비화된 수성사격장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의 중과실 사고 발생 때 어업 허가나 면허를 정지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해수부는 올해 해상 인명 피해를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 낮은 79명까지 줄이기로 하고 인명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2023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 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 선박, 나홀로 선박, 소형 선박 등 고위험 취약 어선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초등학생이 수업 중에 교실에서 손가락을 크게 베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생은 수술을 받고도 장애가 남을 수 있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학교에서는 119를 부르지 않고 밴드를 발라주는 조치를 했습니다. 학교 당국의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왼팔이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사고 당일 학생의 검지 손가락은 틈이 벌어져 있을 정도로 상처가 깊었습니다. 학생이 다친 건 지난달 27일 낮 12시 40분쯤 수업 시간에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커터칼에 베었습니다. 병원은 다친 손가락에 신경과 동맥이 파열됐다고 판단해 학생은 사고 다음 날 곧바로 12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손가락은 감각이 없고 완전히 펴지 못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신경은 돌아오는 거는 이제 1년 정도 지켜봐야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느낌이 없대요. 근데 이게 체온이 올라오는 것도 이틀 전에 체온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 체온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주 차가웠어요, 손이. 사고 당시 학교의 안전사고 일지인데 보건교사는 학생에게 사고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밴드 처치를 한 뒤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부모는 심각한 중상이라는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좀 배웠는데 걱정되시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면서 아들 손 한번 볼까 하니까 아니 아빠 이거 안 돼. 무서워. 그래가지고. 학교는 당시 응급차를 부를 만큼의 중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혈도 금방 냈고 하니까 저희가 119를 부를 상황은 아니었고 어쨌든 빨리 봉합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 병원 가시라 하면 교육청은 지혈이 되었기 때문에 중환 환자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교 응급처치 요령에는 출혈 혈관 손상도 응급 환자에 준하는 증상으로 이 경우 역시 응급처치 후 즉시 119에 연락해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연안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14일까지 전국 102개 항로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 155척을 대상으로 항해 통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구명조끼 등 구명 설비, 안전사고 대비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안전감독관도 함께 참여해 우려사항을 선사에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데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노후의 건강보험료 등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할 때 이는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노령연금을 62세부터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지급 연령이 63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 신규 신청 대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조기로 하면은 참 궁금한 조기로 하면 이게 또 이거 조금 빚이 빠지죠? 감액이 돼요. 감액 1년 되죠? 당겨 받으실 때마다 6%. 6%예요. 한 달 당겨 받으실 때마다 0.5%라서.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못지않게 한 달에 1, 20만 원씩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데 세전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이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올해 62세인 이 씨가 2년 뒤인 2025년에 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180여만 원을 받지만 이달부터 받기 위해 1년 10개월을 앞당겨 받게 되면 한 달에 161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만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면 이 씨의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9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 당장 내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피부양자가 탈락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를 신청하신 분이라면은 그 효과를 뭐 1, 2년 정도만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번 탈락되고 나서는 그 조건이 바뀌진 않으니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수급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대로 박탈당하고 국민연금 수령액만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2,400여 원을 투입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 공동주택에 489억 4천만 원을, 건물과 시설에는 611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역 상권 밀집 지역을 우대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38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건천과 현곡, 간포와 양남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2개 이상을 사용할 경우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200여 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가구 3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8곳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3차원의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죠.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메타버스 국제학술대회까지 개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메타버스 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경상북도. 지난해 메타버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메타버스 면세점 구현에도 나서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상북도 정책 추진에 메타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엔 국제학술대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설립된 한국 메타버스 학회와 각 분야 전문가도 대거 초청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확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확산하나 크게 발전할 산업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와 경상북도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천명하고 메타버스와 연동된 AI 관련 서비스들을 일찍 내놨습니다. 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특히 경상북도는 기술 표준화 등을 선도해 메타버스를 미래 발전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오늘 많이 참석한 석학이나 기업 또 학생들과 함께 메타버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이용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엔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던 글로벌 기업들도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구조조정하는 등 사업을 잇따라 정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이 2년도 채 안 돼 시들해지면서 메타버스 수도를 만들겠다는 경상북도의 정책 방향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53곳, 2,200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요충 감염 실태 조사를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요충은 불결한 손과 음식물, 장난감 등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데 영유아의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검사를 통해 요충 감염 양성자에 대해서는 치료 안내와 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북소방본부가 2022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현장 대응과 예방 안전 등 7개 분야로 나눠 이루어졌으며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울진 산불과 태풍 흰남노 때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소방청이 2011년부터 정부 업무평가의 하나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어업의 대전환과 미래성장 청사진인 수산자원연구개발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개년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은 줄가자미와 독도새우 등 동해안 자원 회복 사업의 조기 실현과 스마트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을 활용한 완전 양식 기술 개발, 탄소 중립을 위한 미세조류 등 해산 식물 시험 연구 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사로징어와 가자미류 등을 대량 방류해 어업인 소득을 늘리고 고부가 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거나 스마트 양식 기술을 어가에 보급하는 등의 세부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포근한 봄 햇살 속 화사한 봄꽃이 세민한 걸까요? 대기의 건조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최장 7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바람도 강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봄비는 오늘 밤부터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은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6도, 포항은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안동 22도, 포항은 19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청도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청도도 2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1도, 김천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6도, 청송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